네, 이번에는 핫 이슈 나우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이 마련이 되고 또 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아동보호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 방안을 살펴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참 가슴 아픈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이 아동학대라는 것 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까지가 범죄고 또 어디까지가 훈육일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입장에서 이 아동 학대 상황이 상당히 마음 불편하신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 학대는 사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훈육은 사실 아이들을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지만 체벌은 감정이 실리면서 학대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욕하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뭐 나가 죽어라 뭐 너를 믿을 수가 없다 뭐 비교하고 비난하고 위협한 이것도 사실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매로 때리는 것은 신체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 보내거나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거는 방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음흠.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감정을 실려서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은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서울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서울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 또 주로 신고되는 피해 사례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 한 13%를 신고를 서울에서 받고 있고요. 그중에 한 7, 800건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상황하고 다르지 않다는 부분이 정서학대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아이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내버려 둬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때 밥도 안 먹이고 또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체학대가 가미되는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사건 중에서도 학교를 안 보내면서 아이에게 가위로 이렇게 난도질했던 그런 사건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참, 만약에 주변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례를 목격을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네, 어느 시간대나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1577-1391, 일상의 구원이다라는 그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히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접수를 하겠고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사실 좋긴 하지만 아이의 집이나 아이 학대 의심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신고 의무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자주 만나시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선생님들은 신고 의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학대가 정말 의심이 되면 더 신속히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아시는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한 방편일 것 같고, 우리 아동학대가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 예방을 위한 현재 어떤 방안들이 좀 시행이 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사실 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사랑 카드를 발행하면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엊그제도 당정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부처마다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지금 검사랑 경찰이랑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신속히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금 협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이 처벌이 너무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재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지난 금요일에 울주군과 저기 칠곡 사건의 판결이 났지만 정말 외국은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범죄로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강력한 범죄라는 인식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그 처벌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실 지금 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지자체의 사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력히 중앙정부에서 즉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 예산을 환수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0개 이상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어른들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으로 이렇게 상처받는 아이들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과 함께했습니다.